1945년 8월 15일, 78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이었던 해방을 맞은 날이었는데요. 되찾은 빛, 광복. 듣기만 해도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느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동안 식민지 노예 생활에 서름을 씻어내고 새로운 자주독립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35년간의 식민 지배가 남긴 인적, 물적 잔재를 잘 청산하는 일이 급선무였는데요. 일제가 남긴 식민지 수탈 구조와 피식민지 노예 의식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적, 물적 청산 과정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호의호식하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사회 곳곳에 기득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활용한 미 군정의 방침 또한 여러 청산 과정의 장애 요소가 됐는데요. 결국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가 폭력적으로 해산당하며 광복 78년이 된 지금까지도 망령처럼 곳곳에 스며있는 친일 잔재들,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활동가 김선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충남 지역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며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 통치 기간에 우리 땅에 남겨놓은 모든 형태의 부정적 유산을 말하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홍경표 위원장은 무엇이 친일잔재인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맨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일제잔재가 그럼 과연 뭐냐, 이런 것부터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식민 지배에 대한 흔적은 남아 있는데 청산해야 될 과제로서 일본 잔재라 하면은 네. 그것이 우리 민족 정서에 안 맞고 민족 정기를 해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일본만이 지니고 있는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광복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서도 이게 역사가 좀 되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걸 다 없애자 이런 주장은 아니신 거잖아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예.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민족 정기를 해치는 것. 네, 그렇죠. 민족 정기를 해치거나 우리 민족적 정서에 맞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 범죄에 부역한 반민족 행위자들이 청산되지 않은 현실은 우리 지역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대전현충원에는 도합 10만여 명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호국영령이 모셔져 있는데요. 바로 이분들 곁에 친일 반민족 행위 경력자들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라면 대전, 세종, 충남 다 포괄하는데요. 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좀 과제라든지 현안이 좀 있을까요?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에 네. 친일 흔적이 많은 그런 인사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독립운동가 또는 국가유공자 사이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한 30여 명 넘게 네. 있거든요. 백범 김구 선생 암살의 배우로 손꼽히는 김창룡, 훗날 인혁당 사건 사법살인 주역이 되는 민복기 등 전수조사 결과 총 29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국립묘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매번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는 되고 있으나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하여 통과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장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장이라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충원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다가 그런 표지판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장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돼. 법 개정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홈페이지에도 그런 걸 좀 해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도 친일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에 공을 세웠다는 그 이유로 여기 와 있구나. 이런 현실, 대한민국 현대사 이렇게 슬픈 장면이지만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하면서 좀 바로 잡아온 것들이 또 있으시죠? 뭐 그렇죠. 예. 대표적인 거 좀 기억나는 대표적인 게 있어요? 거는 여기 네. 대전시청 북문 앞에 있던 그 일본 왕실 상징하는 금송 고마야끼라고 그러죠. 네. 그게 이제 자치단체 정문 앞에 두그루가 서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감정 또 우리 정서에 맞지는 않았어요. 자치단체에서는 상세한 검토 없이 그냥 기증자가 제공한 나무라고 해서 그냥 심었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 일본 왕실 상징하는 그 금송 고마야끼였었다. 2019년인가 20년으로 생각되는데 그 나무 한밭 20원으로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거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저희들 넣어서 한밭 20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잘 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왕실이 상징하는 이런 그렇죠. 제국주의 범죄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과 연장선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처럼 일제가 남긴 잔재의 청사는 광복 78주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뜨거운 감정이고 해결하기 정말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서 이제는 무엇이 일제 잔재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청산에 대해 일제 잔재가 그럼 아직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참 속도가 더딘 것 같습니다. 이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일제 잔재인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학교 또 일반 지방 관공서 이런데 그런 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이게 어쨌든 해결 방식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뭐 없애자 이런 건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건물 같은 경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교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제정하기도 하고 뭐 표지판을 세워놓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있던데 예. 좀 어떤 방식이 좀 가장 좀 바람직할까요? 특별히 그 학교의 국한에 서자 보면은 학교 구성하고 있는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또 동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동문들. 있죠. 예. 예. 이분 학교 구성원들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의견 통일을 해가지고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청산하는 그런 절차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잘 안 됩니다. 그게. 의견이 서로 다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기존 걸 그냥 가자는 그런 주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 좀 대다수가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죠. 일제의 잔재임을 알았다 치더라도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장 곳곳에서 일제가 남긴 잔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사실 대전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그리 주목받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1905년 경부선에 대전역이 세워지며 성장했는데요. 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은 그야말로 일본인의 계획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 시대 건물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건물들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먼저 찾아간 곳은 충남도지사 관사촌으로 익숙한 대전시 태미오래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임재근 교육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태미홀에 나와 있는데 어떤 공간이죠 여기가? 이것은 옛 충남도지사 관사촌이고요. 1932년도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도청에 근무하는 도지사를 비롯한 이제 고위 관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관사촌으로 형성을 했고요. 충청남도의 도청이 내포로 이제 이전하면서 이곳에 있던 이제 충남도청사라든지 이 도지사 관사촌은 지금 뭐 국가의 그다음에 이제 대전시에서 인수해서 태미오래라는 이름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문화 복합 공간으로 현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2년이면 시기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 때인 것이고 그때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네, 지금 남아 있는 건물 전체가 1932년도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가장 이제 규모가 크고 이제 유일한 2층 건물이 이제 도지사 이제 공간 이 건물이 1932년에 이제 들어섰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몇 채들이 이제 초기에 지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70년대 그 이후까지 계속 이제 증축되고 확장되었고요.
있고요. 현재는 일부 이제 관사들은 이제 민간에 좀 매각돼서 이제 뭐 헐린 곳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곳도 있고 현재는 한 10개의 관사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남 도지사 공간도 남아 있고 다른 지역도 이제 이런 공간은 남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이제 대전이 이제 유일한 상황이죠. 유일하군요. 네네. 철도 관사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행정 관사촌으로 서양식과 일본식이 혼합된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 공간에서 왔을 때 처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네. 되게 이제 좀 상징성도 있고 좀 특이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응접실 응접실이군요. 이죠. 예. 보시면 벽난로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설계된 건축치고는 약간의 유럽의 어떤 이제 양식들이 여기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벽난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창문의 이런 모양들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유럽 쪽에서 유행했던 이런 양식들을 좀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다미 방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런 양식들을 또 그대로 옮겨놔서 일본풍과 유럽풍들을 이제 혼합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기는 하죠. 저는 이제 이곳 이제 응접실에서 일제 강점기에 도지사를 역임했던 초기에는 일본인들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제에 부역했던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도지사를 이제 역임할 텐데요. 네. 그들이 이곳에서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고 어떤 정책들을 추진했을까라고 그런 구상들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조선을 식민지배 수탈하면서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 커다란 이제 고통을 좀 안겨주는 그런 구상을 했던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사색들을 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또 하나 충남도지사 공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조가 있었는데요. 현관이 2개예요. 출입문들이 2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일반 이제 손님들이 이제 다니는 주 현관이 있고 도지사를 이제 돕는 분들이 드나드는 문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높은 양반들과 낮은 사람들 사이에 만나지 못하도록 한 이제 그러한 설계가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왔던 곳은 네. 이제 손님들이나 도지사가 드나드는 문이었고 왼쪽 편으로는 별도의 현관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은 이제 통행을 하지 않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2층 다다미방에서도 네. 우리가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 이제 손님들이라든지 이제 도지사가 이동하는 동선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또 문이 하나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서 이제 음식을 마련해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으로서 이제 손님들과 만나지 않도록 설계된 그런 구조들이 1932년도에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건물들은 조성 당시인 1930년대에는 일제 고위 관료들이 머물렀고 6.25 전쟁 당시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임시 거처로 활용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으로 피난온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1950년 6월 27일 날 서울 경무대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비밀리에 이제 남하에서 피난해 왔던 곳이 이제 대전이었고요. 그렇죠. 이 2층짜리 건물 전체를 이승만 대통령이 잠시 이제 기거를 했던 곳이고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딱 5일, 4박 5일 이제 묵었기 때문에 장기간 묵었던 공간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전 오자마자 대국민 담화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정부 강요들이 서울을 지키고 있으니 서울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제 집과 이제 직장을 지키라는 허위 방송을 녹음했던 장소가 이곳이고요. 그러면서 방송 직후에 몇 시간 후에 한강 다리를 이제 폭파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탈출을 막았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 온 다음 날인 1950년 6월 28일부터 대청부서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산적 권력골로 끌려간 이제 민간 학살 사건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큰 이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짧은 시간 있었지만 여기서 있었던 일들이 꽤나 역사에서는 굵직한 흔적을 남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한 역사를 또 배울 수 있는 또 공간이기도 하죠. 일제 강점기에 이 시설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해방과 사실 최근까지도 이곳이 도지사 이제 공간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태미올에서 최은숙 문화해설사도 만나봤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라고 얘기할 때 외국인들은 안 믿어요. 당장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설마 일본이 그렇게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간단한 집들이지만 그 당시에 이 주변에 조선 사람들은 살지도 않았던 곳에 이렇게 크고 의리한 집을 지어서 조선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린 거죠. 이걸 짓거나 만드는 것도 다 조선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지도하거나 이런 걸 하면서 조선 사람들한테는 실제적인 거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볼 때, 아, 이렇게 지금도 좋고 큰 집인데 그 당시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착취를 했을까?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걸로 남겨놓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너무 낡았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다 벗고 이런 데 들어온 게 좀 불편하지만 이걸 다 보존을 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자기 신발들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돌아보면서 그냥 그 당시 느낌? 지금 뭐 많이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런 거,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의 느낌, 그리고 이 집이 남아서 사실은 학생들 말처럼 왜 이렇게 일본 시대에 남겨놓은 집을 잘해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역사를 정확하게 남겨놓고 알려주려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해요. 한때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비밀의 정원이라 불렸던 충남도지사 관사촌, 지금은 테미오레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들이 묵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네. 담벼락도 대단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까치발을 들어도 볼 수 없는 대단히 높은 그 담벼락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테미오레 문화 복합 공간으로 하면서 담장을 좀 낮추기도 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뒤에도 이제 별도의 문을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여기를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여기 뭐가 있냐라고 해서, 근데 이제 뭐 나무들은 이제 우거지고 이제 정원이 잘 갖춰져 있다 해서 비밀의 정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비밀의 정원으로 이제 불렸던 적도 있었죠. 그동안 이제 비밀에 쌓여있던 공간이었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고, 문화 공간으로서, 그리고 이런 일제 강점기의 이제 수탈과 그다음에 이제 항일의 정신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대전 동구 인동으로 향했습니다. 인동은 조선인들이 모인 상권이었고, 그 옆 원동은 일본인들의 상권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는데요. 101년 전 인동과 원동 경계선상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이 세워졌는데, 지난해 12월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헤레디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임재근 교육연구소장과 함께 그 현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준 건 이동준 건축가의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이동준입니다. 지금 제가 주로 작업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수십 년, 수백 년 된 건물들의 리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확장 공사라든지 그런 공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험은 아니었지만, 다만 한국에서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건축물은 1922년에 지어졌고, 새로운 리노베이션 작업은 100년 후인 2022년에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감추지 않고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화로우면서도 명확하게 대비되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들은 천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나선형 계단이라든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1층과 2층 여러 군데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헤레디움이라고 이름 붙여진 건물인데, 처음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잖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네. 대전지점. 대전지점. 네. 어떤 회사였을까요?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에서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똑같은 기능을 했던 이제 회사이고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할 때 일본에 있던 일본인들을
조선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이주민들의 정착을 이제 도와주던 이제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제 줄여서 이제 동척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전국 주요 도시에 여러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전 지점은 강경에 있었어요. 아, 강경? 예, 강경에 동척 지점이 있다가 대전이 이제 철도 부설 이후에 여러 이제 기관들이 대전으로 이제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헌병대라든지 군청도 회덕에 있다가 이제 원도심으로 오면서 이 대전역 인근에 이러한 수탈 기구들이 이제 집중하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1922년에 동양척시 주식회사 대전 지점이 대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식민지배 수탈 기관으로 악명을 떨친 동척은 국가 소유 땅이나 황무지, 무연고 땅을 몰수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독립운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의열단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파괴해야 될 대상으로도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일본인을 돕다가 아니라 이제 수탈 기구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던 동척 건물의 나석조 의사가 이제 폭탄 의거를 나섰던 이유가 동척이 갖고 있었던 이제 수탈의 잔악성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이제 일본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려면 누구의 토지를 가져가겠어요? 바로 조선인들의 토지를 빼앗는데 또 정당한 뭐 대가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고리대업처럼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또 토지를 이제 빼앗는 이런 형태로도 했었고요. 기사를 확보하다 보면 이제 깻목 같은 거를 농민들에게 강제로 사라고 해요. 이제 처음에는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깻목값을 달라. 그러니까 왜 주냐, 못 준다 했더니 토지를 이제 강제로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동척에 대한 이러한 이제 반감, 분노가 심했고요. 사실 일제강점기 양대 수탈 이제 기관으로서는 동양척시 주식회사와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 잔악하게 또 조선인들을 수탈했던 식산은행이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도시로 지금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식사은행 건물도 지금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죠. 네, 뭐 안경점에서 안경점으로 좀 사용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헤리디움으로 변모한 이곳 동양척식 주식회사 대전 지점은 그래도 다행히 시민들에게 개방이 돼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됐다. 그다음에 문화 예술을 이제 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일찍 관에서 나서서 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은 남아 있는 거죠. 헤레디움은 앞으로 클래식 공연장으로 활용되며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경제 수탈의 아픔이 서린 이곳이 민족의 아픔을 달래고 대전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청산하고 잊을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존해 기억할 것인가. 대전역에서 출발해 1km 정도 되는 길을 곧게 걷다 보면 고풍스러운 건물이 등장하는데요. 대전에서 일제강점기 유산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옛 충남도청사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지어져 2012년까지 충남의 행정본거지로 활용됐는데요. 건물은 세워진 지 80년 세월이 흘렀고 도청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해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지만 대전 근현대 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구 충남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또 오래된 건축물 중에 또 대표적인 건물인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대전 근현대 전시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 근현대 전시관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사 외관은 1937년 일본의 시즈오카현 청사 본관과 비슷합니다. 당시 1930년대의 관공서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한데요. 관공서로 쓰이던 건물이기 때문에 당시 다른 용도로 활용된 건물보다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옛 충남도청의 소유권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면서 문체부는 이곳을 국립현대미술관의 대전 지역 수장고로 활용하겠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대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전시관이 사실 유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애써서 네.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고 근현대사 전시관이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또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좀 성과들이 자칫 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그 근현대 전시관이 위치한 충남 도청사 이 건물이 대전시에서 소유하지 못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활용도가 국립현대미술관 이제 대전 수장고로 이제 활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시관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야 될 좀 상황에 지금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유일한 근현대사 전시관이 여기 역사성이 있는 곳에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쉬운 일이네요. 일제 강점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세뇌 작업을 펼쳤는데요. 특히 교육 분야에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1937년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세뇌시키기 위해 강제로 외우게 한 맹세를 비석에 새겨 학교나 관공서 등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국신민 서사비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 정신 지배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황국신민 서사비를 보기 위해 세종시 금남초등학교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금남초등학교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인데요. 이 교문을 들어와서 곧 바로 화단 쪽을 와 보면은 자그마한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비석은 돌을 깎아서 만든 비석이고 좀 정돈되지 않은 뭔가 자연석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전면부에 좀 특이한 게 적혀 있는데 뭔가 원래 글씨가 있었던 것 같은 자리에는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파여 있고 대신 한자로 5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해방기념비라고 새겨져 있고요. 사실 이 비석은 처음부터 해방기념비였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 황국신민 서사비, 즉 일제가 우리 민족을 강제로 이렇게 병탄하고 우리의 의식까지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했던 그 비석, 바로 이 지금의 해방기념비의 원래 모습이었던 것이죠. 1945년 해방이 되던 날에 당시 금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각자 이렇게 모금을 해서 석공을 부른 다음에 그 황국신민 서사를 내용을 이제 갈아내고 여기다가 해방기념비라고 5글자를 새겨놓고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됐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일제는 세종시에 경부선 가설로 인해 다른 곳보다 10년 일찍 들어와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특히 신사를 설치하여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그들이 남기고 간 일부가 바로 서사비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해방기념비 주변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좀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 자료가 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요. 덩그러니 좀 비석만 풀숲 그리고 나무 사이에 있으니까 사실 이 설명을 모르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칠 법한 그런 형태로 좀 남아있는 것 같아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주변에 좀 표지판도 있고 설명하는 자료도 있고 한다면은 좀 더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하네요. 세종시 금남초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도 지난 2019년 건물 공사를 하다 황국신민 서사비를 발견했는데요. 대전여고로 직접 찾아가 사회 과목을 가르치시는 이상훈 선생님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생태교실이라고, 야외 생태교실이라고, 환경에 관해서 좀 이렇게 하자 해서 여기를 다 조성한 거예요. 이게 산책로, 여기도 나무도 심을 거고, 잔디도 심고, 그 일환으로 여기를 정비하면서 저 건물이 신축된 건물이에요. 그러네요. 새 거네요. 그래서 저 건물 앞에는 다 저 나무가 있었어. 저 히말리아 시다나무가 쫙 있었는데 저 건물에서 이제 지진 났을 때 뭐가 떨어져가지고 교육청에서 이걸 100억 들여서 시세로 지어줬는데 저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저 땅을 파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그거를
묻어놓고 간 거예요. 묻어놓고 가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찍다가 네네. 뭐가 걸려가지고 딱 보니까 한국신민서사비가 나온 거죠. 하지만 이 학교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눕힌 상태로 전시하는 이른바 홀대 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석은 특이하게 글자면이 어떻게 보면 하늘로 비스듬히 향하도록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위아래로 길쭉한 비석의 한 면에는 음각으로 글씨가 파여 있는데요. 글씨는 보니까 일본어입니다. 네, 일본어로 내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황국신민서사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련다. 둘째, 우리 황국신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셋째,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 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후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보존하되 우리가 당한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일부러 또 눕혀서 한 또 의미가 있으시겠죠? 치욕의 어떤 역사를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홀대 전시가 또 아이들한테는 그대로 이제 이게 치욕의 역사고 감추고 싶은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서 하는 거죠. 어떤 데는 밟고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저거를 그래요? 다리의 어떤 저기로 만들어서 이거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저희들 봤는데 바닥에 깔는데 이제 이것도 약간 비틀어서 일부러 그러네요. 네. 비틀어서 세워서 여기다 나무를 돌을 놓고 네, 이렇게 해서 홀대 전시를 한 거죠. 2019년에 네. 부터 저기다 전시했을 때부터 애들은 교육 자료로 썼어요. 역사 시간에 한국신민 서사비 나오니까 이 내용까지도 배우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 내용까지 배우기 때문에 이제 요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이제 안내를 하려고 현판도 이렇게 네. 현판도 이렇게 현판도. 만들어서 신민 서사비 이런 내용이다. 교육적 가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학교 곳곳엔 이런 역사의 흔적이 많지만 정작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랑스럽든 부끄럽든 잊혀져가는 우리 역사 현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습니다. 일제의 그런 아픔을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배웠고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또 어른들도 다 그 일제 아픔을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역사 그럼요, 속에서 배웠죠. 공부했는데 그것의 증거죠. 그렇죠. 일제가 침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좀 그런 아픔의 역사를 좀 함께 하면서 이제 미래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좀 이렇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사실 우리 학교 측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홀대 전시를 한 거고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뭐 운동하러 이 주변에서 많이 네. 오셔요. 아파트에서도 오시고 하시는데 이제 여기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네, 보시죠. 돌면 이제 여기서 보시고 이렇게 보고 하시죠. 사실 이런 지역 곳곳에 있는 이제 일제 잔재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문화도 있고 뭐 네. 학교 같으면 치면은 교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애자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좀 남기고 기억하고 또 어떤 것은 활용하고 할 것이냐 이게 주제거든요. 그렇죠. 네. 좋은 자료죠. 학교 내 일제의 흔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과로도 남아 있습니다. 충남 금산여고도 그런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충남 금산여고에서 60년이 넘도록 부른 교가입니다. 금산여고 학생들은 그동안 입학식과 졸업식 행사에서 이 교가를 불러왔는데요. 작곡가는 김동진, 1940년대 일제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노래를 작곡해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육군에 입대하면 누구나 배우게 되는 육군가 역시 1951년 김동진이 작곡한 곡입니다.
2019년 이전 충남 금산여고 포함 당진, 부여, 서천 등 충남 지역 8개 시군에 있는 24개 학교가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21년 충남 금산여고는 학생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랫말과 멜로디로 교가를 새로 바꿨습니다. 작사와 작곡 모두 지금은 졸업했지만 당시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임소연 학생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충남 금산여고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치시는 이은영 선생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들 교과를 변경하게 된 것은 2019년 충남교육청 공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추진계획에 따라서 2020년 학교 특색 사업으로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 변경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자라는 이런 취지로 교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가는 제가 이쪽 담당이기 때문에 교가를 갖다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전문 음악가에게 의뢰를 하면은 비용은 들이지만은 쉽게 만들 수는 있더라고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들면 뭔가 좀 역사적 의의가 있지 않을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이 일제잔재인가를 갖다가 깊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그 해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취지하에서 교가 변경을 직접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혹시 금산여고 그 기존의 교가를 작곡한 그 인물이 김동진 그 음악가라는 걸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예, 친일 음악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가를 볼 때 작사, 작곡가는 그런 게 안 보고 교가를 갖다 부르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이게 보니까는 갑작스레 뉴스에 금산여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만은 김동진이라는 친일 음악가가 우리 교가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진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거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아주 친일 활동으로다가 또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료를 갖다 쭉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봄이 오면 가고파, 내 마음, 수선화 이런 곡을 갖다가 작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일 활동 논란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역사가 오래돼갖고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러왔지만은 한번 이번 기회에 학교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다가 한번 교가를 변경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잔재 청산과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학생들이 앞장서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동문들의 반대에 부딪혀 교가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인데요. 충남 금산여고는 어땠을까요? 교가 개정 작업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사실 그 학교에 많은 일제 잔재가 남아 있거든요. 교과나 아니면은 교목, 교표 등등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오랫동안 활용해왔던 그 전통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동문회나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좀 반대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금산여고는 혹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좀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래도 이 교가를 변경하기 위해서 동창회에서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우리 동창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교가를 갖다 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만 교가를 변경하려면 뭔가 또 당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다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동문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바람에 쉽게 교가 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교과를 바꾸고 나서 주변의 반응들이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때 당시가 이제 또 갑작스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다 보니까 등교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학년 학생들한테 먼저 이 교과 변경의 의 그리고 이제 당위성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에게도 이제 교과를 이렇게 개정할 테니까는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참여를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적극 참여 의사를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 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일제잔재청산 특위 1기 또는 일제잔재청산위 2기를 구성하고 학교 내 일제잔재청산 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일제잔재청산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충남도 교육청 김동길 장학사의 얘기로 들어보시죠.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2018년 말부터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제1기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제2기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이나 민족문제연구소, 충남 역사교사 모임 등 역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학교 내 일제잔재로 이제 공개 장소에 일본인 교장 사진이 게시된 학교가 29개 학교였고요. 친일 행위 경력자가 작사 작곡한 교과가 24개 학교, 그다음에 학교 생활 규정 중 동맹유학이나 백지동맹 등의 용어가 있는 학교가 100교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인 교장 사진은 공개 장소에서 전부 철거했고요. 학생 생활 규정 역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교과의 경우에는 24교 중 4교가 2018년 1기에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2021년에 저희가 2기 사업이 이제 시작되면서 학교 내 일제잔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요. 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학교 내에 있는 일제잔재 기념물을 조사했더니 33개 교에서 친일행위자의 공적비나 일본식 충원배 형태의 기념비가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15개 학교에서 기념비를 철거하거나 아니면 이전 또는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의 청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산 속도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수십 년이 더 걸리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한 청산을 강요할 경우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동문회 등 학교 관계자들의 반발이 따르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이제 좋을 텐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일제잔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기념물이 일제잔재인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2021년과 2022년에 정책 연구용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일제잔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이 기념물이 일제잔재다라고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조사된 내용을 2022년 10월경에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 알려주었고요. 학교가 이제 본인들 학교에 일제잔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면에 친일행위 경력자 작사 작곡 교과의 경우는 교과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작사 작곡자들의 친일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추억과 애착이 강한 동문회에서 교과 개정을 반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정의 목적을 두지 말고 차라리 그 개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공론화되는 작업을 해서 아이들이 깨닫고 이런 걸 통해서 역사의식을 이렇게 함양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그것도 괜찮다. 물론 개정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충분한 교육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충남도 내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문제, 충남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교과 개정과 기념물에 대한 안내문 설치 등의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제잔재가 있는 학교의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학생회장 등까지 좀 연수에 참여시켜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서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산 사업을 청산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의견 수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제단체가 어떤 것이고 어떤 형태이고 그리고 친일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이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청산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실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실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일상생활이나 학교 문화에 남아있는 일제단체, 권위주의 문화 등의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학교 내 일제단체 청산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 일제단체 청산 사업을 잔재 청산뿐만 아니라 청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참여와 토론에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제잔재 청산은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했습니다. 뿌리가 깊어 쉽지는 않지만 고쳐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비록 과정은 녹록지 않아도 그동안 지역 교육 현장에서 일제 잔재를 찾아 정리하려는 노력은 그래서 평가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의 일제 잔재 청산이 가속화될수록 뚜렷한 과제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 못지않게 생활 속에서 이를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교육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흔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철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극복해내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한 책무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제 잔재 청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먼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홍경표 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친일 잔재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이거 전수조사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해가지고는 정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특히 그 대전 지역에서는 이게 조사된 적이 없어요. 일부 계층에서는 그거에 70년, 100년도 넘은 그런 문제를 왜 지금 또 다시 들춰내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언젠간 한번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야 요거는 좀 없애도 되겠구나 이런 남아있는 그거는 좀 흔적 이런 건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친일 잔재인지는 조사를 먼저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그 이후에는 보존과 예. 청산에 대한 예. 의견 수렴을 하자 예.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끝으로는 이제 시민분들께 예. 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요즘에 그 뭐 한일 관계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정치적 편향이 네. 좀 자꾸 너무나 이게 그 갈라치기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고 어떤 것이 그 역사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본 정부에서 많이 막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사실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그냥 역사적 사실 그런 관계는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 주시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가 무엇인지 알고 왜 문제인지 서로 토론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 역시도 역사 청산입니다. 예산 대술초등학교 강인성 교감입니다. 단순히 뭘 없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 역사 문화를 되돌아보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이런 일제 잔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또 일제 강점기 우리 아픈 역사에 대해서 바로 인식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이제 바른 비판과 또 개성할 건 개성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 바탕 위에서 미래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제의 잔재와 일본풍을 뜻하는 외색은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제 잔재는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요소로 단순한 일본풍의 문화와는 다릅니다. 일본의 문화에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교류도 하되 그들이 남긴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흔적은 잘 구분해서 청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임재근 교육연구소장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이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 교육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항일 의식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사례가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의 과제가 뭐가 있을지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궁금하거든요. 이제 철도로 인해서 대전에 생겼던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중 대표적으로 이제 대전 감옥이 1919년도에 이제 신설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 대전 감옥의 흔적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 망로하고 이제 우물만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서 과거 이제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에 나섰던 항일운동에 나섰던 독립수사들의 그런 결기를 좀 느낄 수 있고 잔악한 이제 고문이라든지 투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제의 식민 지배의 뭐 잔혹성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대전이란 지역은 일제 강점기 흔적들이 곳곳에 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무관심 속에 좀 방치되고 조금씩 이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어떤 흔적 또 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애고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할 수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존해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좀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사과받지 못한 역사를 이제 청산하고 일본으로부터 좀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국민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민간 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옛 식산은행 대전지점 건물이나 대전연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문제,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대전형무소 예터 등 정비해야 할 곳이 아직 많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사라지는 역사의 흔적들도 많은데요. 일제잔재 청산은 단순히 철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잔재물이 갖는 사회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펴 처분 방식을 두고 우리 사회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여러 잔재를 찾아내고 활용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나라가 없다면 세상은 암흑불이 사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78년 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빛을 다시 찾았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대전 총국 개국 80년 특집 광복 78년 흔적과 기억. 지금까지 제작 박명원, 김영철, 기술 민경수, 박준서, 작가 안지선, 이혜정, 저는 시민활동가 김선재였습니다.